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이번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보급형의 느낌을 깨버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애플이 노린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애플은 미니 이코르 보급형이라는 공식을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았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들려있는데요. 둘 다 정말 사이즈가 작죠? 제가 2년 전에 출시 때부터 써오던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이번에 새로 구입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어떤 점들이 변화하였는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입니다. 기존에 홈 버튼이 달려있고 좌우 베젤과 상하 베젤이 불균형적인 디자인에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홈 버튼이 사라지고 제로 베젤을 추구하면서 상하 좌우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사이드 디자인도 각지게 변했고 전체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폼팩터에 맞게 그러면서도 사이즈는 딱 줄여둔 느낌? 굉장히 귀엽습니다. 9세대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새로운 폼팩터로 바뀌면서 라이트닝 단자 대신 USB 타입C가 들어간 점은 반길 부분이지만 애플은 항상 주는 게 있으면 뺏어가는 것도 있죠.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서는 달려있던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최근 나오는 아이패드 폼팩터들과 똑같이 삭제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유선 이어폰 사용하려면 USB-C2 3.5파이 이어폰 젠더 쓰던가 C타입 이어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너무 잘 나와서 딱히 유선 이어폰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요거는 개인 성향 차이. 기존의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서는 홈 버튼이 터치 아이디 역할을 했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는 홈 버튼이 사라지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방식과 동일하게 기기 위편의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이식되었습니다. 속도도 꽤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미니 5세대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미니 5세대랑 미니 6세대 둘 중에 터치 아이디가 어디가 더 빠른지는 초고속 카메라로 정밀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활용에 있어서 두 제품 모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괜찮은 인식률과 속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모두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애플 펜슬이더라도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아이패드 프로나 에어 4세대와 동일한 애플 펜슬 2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끼리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애플 펜슬 2세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던 거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능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2011년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1의 S펜이 요즘 나오는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 갤럭시 북에 사용 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애플 펜슬의 세대별 끝나누기는 살짝 아쉽긴 해요. 약간 저 같은 머글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 애플 펜슬 1세대는 어디 부착도 안 되고 기기 소관에 보관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처럼 이런 식으로 애플 펜슬 수납 공간이 있는 케이스를 써야만 하고요. 충전도 항상 뒷꼭지를 따주고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본체 기기 라이트닝 단자에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거? 부채 같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전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바로 2세대에서는 확 바뀌었지. 그에 비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애플 펜슬 2세대는 비교적 납득 가능한 수납과 충전 방식으로 기기 우측에 딱 자석으로 붙어서 펜슬 보관이 가능하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보관 중에 무선 충전과 페어링까지 한꺼번에 되는 방식입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 거야 뭐 다들 아시는 거긴 한데 붙이면 페어링이 된다는 게 사소하지만 꽤 큰 편의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는 각각의 아이패드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바꿀 때마다 별도로 페어링을 해줬어야 해서 살짝 불편했지만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면에 붙여주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도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는 전면 700만화소, 후면 800만화소 카메라로 카메라에서 힘을 줬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 카툭튀도 없죠 지금? 또 태블릿에서 그동안 다들 카메라 잘 안 써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능도 그저 그랬었는데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로 넘어오면서 전면 1200만화소 카메라, 후면 1200만화소에 위상차 검출 AF까지 탑재가 되어서 카메라 성능에 꽤 힘을 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확실히 전면 카메라만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후면 카메라도 렌즈 구경이 커짐과 동시에 카툭튀도 생겨났습니다. 갑자기 아이패드에서 카메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아무래도 비대면 회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겠죠? 애플 제품들의 웹캠 성능은 꽤 준수한 편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애플 전문가이신 방구석 리뷰르님께서도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전면 카메라만으로 라이브를 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을 만큼 실용적으로 이제는 꽤 쓸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서는 A12 바이오닉의 LPDDR4X 3GB 램이 탑재되었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는 A15 바이오닉의 LPDDR4X 4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내장 스토리지는 64GB, 256GB 이원화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
되었는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한두 단계 더 빠릿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A15 바이오닉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물론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프로급 라인업이 아닌 만큼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빠져있고 그러면서 젤리 스크롤 이슈도 있긴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이진 않았었고요. 2021년에 램 4기가밖에 넣어주지 않은 것은 아쉬울 따름입니다만 뭐 항상 애플은 그래왔으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디스플레이는 미니 5세대가 7.9인치 4:3 비율의 2048x1536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미니 6세대가 8.3인치 16:10.5 비율의 2266x1488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둘 다 애플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326ppi로 맞춰졌습니다. 두 디스플레이 모두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꽤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를 느낄 수 있고 라미네이팅 처리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화면의 일체감이 느껴지고 애플 펜슬도 좀 더 붕 뜬다는 느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게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대략 300g,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약 293g 정도로 미니 6세대가 아주 조금 더 가볍기는 한데 인간적으로 체감이 될 수준은 아니고 이거 구분이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생활의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께는 미니 5세대의 경우 6.1mm, 미니 6세대는 6.3mm로 미니 6세대가 아주 조금 더 두껍기는 한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체감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둘 다 가볍고 조그맣고 귀엽고 한 손에 딱 잡혀요. 진짜 미니 태블릿으로 최고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한다면 미니 6세대랑 미니 5세대 둘 중에서 뭘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 당연히 미니 6세대가 지금 출시되었고 최신 제품이고 성능도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디자인도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미니 6세대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이번에 여러 방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고가 자체도 높아지기도 했고 미니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과는 달리 가격이 꽤 세졌어요. 80만원 선이고 어느 정도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100만원이 넘어갈 바에야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나 프로를 사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자면 아이패드 미니 5세대가 출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고 가격이 꽤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만 괜찮은 램을 구한다면 30만원에서 40~50만원 선으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도 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리 출시된 지 2년이 지나긴 했어도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니 6세대의 제로 베젤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씩 아이패드의 홈 버튼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디자인적인 개인의 취향과 통장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 시점으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A12 바이오닉 성능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가 이번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보급형의 느낌을 깨버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애플이 노린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애플은 미니 이코르 보급형이라는 공식을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미니라는 그 이름 자체처럼 크기만 작아지고 속 안에 들어간 AP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스펙들은 굉장히 뛰어난 아주 옹골천 녀석이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2년 동안 잘 써오던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해서 바로 구매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성능 미니 태블릿의 선택지가 거의 전무한 이 시점에서 아이패드 미니의 출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7인치에서 8인치대 고성능 미니 태블릿 갤럭시 Z 폴드 3밖에 없거든요. 둘 다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조금 많이 나죠. 쓸만한 플래그십 태블릿은 삼성에서밖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성은 미니 태블릿 부분에서는 갤럭시 Z 폴드 라인업 때문에 플래그십 미니 태블릿을 내줄 것 같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고성능 미니 태블릿은 아이패드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아이패드 미니 5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랑 애플 펜슬 1세대랑 애플 펜슬 2세대랑 낄끼빠빠 갤럭시 Z 폴드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266-1488 2266 곱하기 1488 레티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2266 곱하기 1488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2266 곱하기 1488 레티나 디스플레이로